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앤법입니다. 오늘 주제는 증가하는 마약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우리가 한번 다뤄봤어요. 이 마약 예. 소재, 인천에 마약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범이. 근데 최근에 이 인천 경찰청이 베트남에서 2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 밀반입한 일당을 예. 70여 명이나 검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예,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 20대 A씨와 B씨가 2022년 5월경에 SNS를 통해 이 베트남 현지 마약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을 해서 사전 답사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할 계획을 세우고는 국내로 마약을 운반할 운반체, 그리고 운반책을 섭외할 모집책, 그리고 총책 부재 시 대신 밀반입을 계획하고 실행할 관리책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후 A씨 등은 이 베트남 현지 마약상을 직접 접촉을 해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합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시가 22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판매책들에게 도매로 넘기거나 그 텔레그램을 통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일반 투약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경찰은 그 총책 A씨와 B씨 등 이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했고요. 또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8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과 또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3,300만 원어치와 현금 6,200만 원, 총 9,500만 원을 함께 압수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밀수된 마약 가운데 5만 6천 명 분은 이미 시중에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조직을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총 6명의 10대 청소년이 검거가 됐는데요. 그중 3명은 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 구매자를 모집하고 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오는 이 던지기 판매를 담당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주 밀접하게 주범 역할을 한 거고요. 나머지 3명은 이들에게 SNS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미성년자들이, 특히 10대들이 마약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예. 걱정인데,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에 마약류 검거 사례를 보면 이게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세청과 이 법무부에서 공개한 이 마약 적발 및 검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적발된 마약은 총 33,757g이었는데 그 10년 뒤인 지난해에는 무려 18배 뛴 62만 4,451g이 적발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SNS를 통해 이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말처럼 과연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마약의 주요 생산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단히 드물죠.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마약의 시중 가격이 마약의 주요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소비국인 이 미국이나 태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보다는 매우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필로폰 0.03g 그러니까 1회 투약분 가격이 1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같은 양이 미국에서는 5만 원 정도로 반값입니다. 그리고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하면 10배에서 20배 정도 비싸고요. 한마디로 해외 마약상이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같은 양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추세를 보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의 출처가 미국, 중국,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각 16% 정도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의 주요 마약 생산지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 부동산 사기 때 한번 다뤄본 게 있는데 범죄단체 조직죄. 예. 이거를 이번에 주범인 A씨하고 B씨에게도 적용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주범인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6명에게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을 하는데요. 우선 이 과거 지존파나 마카파 같은 이 조직폭력 단체에 적용됐던 이 범죄단체 조직대가 2005년 보이스피싱 조직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코인 다단계 조직,
2020년에는 중고차 사기 조직, 2021년에는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N번방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까지 계속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범죄 단체 조직대 적용 범위가 점차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마약의 경우 이제 최근에 강남 학원가에서 이 마약 음료를 유포한 조직에게도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또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수사기관이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더 의미가 있는 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혐의를 받은 조직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마약을 밀수해 판매하고 심지어 투약까지 한 사안이므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 정도 사안으로 이제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진 않고요. 한 10년을 전후한 이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또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마약 범죄를 얻은 수익 자체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양형 기준을 그만큼 강화해서 우리 마약이 우리 사회 일상에 파고드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의지로 좀 읽힙니다. 우리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마약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멀리하게 되는 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